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에 제가 글러브 오일에 관해서 1편을 올렸는데요. 댓글들이 너무 많이들 호응해주시고 또 지지해주시고 또 궁금한 것도 많이들 얘기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비교가 좀 필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2부를 올리지 않고 이 영상을 먼저 올리는 이유는 제가 댓글들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과연 글러브 오일은 왜 쓰는 걸까? 예, 이 원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소비자의 눈높이와 또 판매자의 눈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냥 은연중에 글러브 오일은 당연히 바르는 거니까 그 중에 좋은 거를 골라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글러브 오일을 꼭 해야 되나? 글러브 오일이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글러브 오일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지식을 알고 또 영상을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글러브 오일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글러브 가죽의 보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글러브 가죽의 보호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죠. 보습이라고 해서 촉촉한 유분을 유지시켜주고 보혁, 가죽을 지켜주고 또 거기에 조금 더 성능이 간다면 이제 클리너, 가죽의 이제 오물들을 닦아주는 기능도 추가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죽을 약간 윤기 있게, 광택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글러브 오일의 본연적인 목적은 글러브를 최상의 상태로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글러브 오일을 물론 안 바르고 계속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죽은 기본적으로 유분기가 출고될 때부터 머금어져 있는데요. 가죽을 계속 쓰다 보면 이제 상처도 입고 또 이런 공을 받으면서 압력도 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증발을 하면서 유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글러브가 퍼석퍼석해지고 갈라지게 되죠. 가죽이 갈라지게 되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의 땀이 묻은 부분에서는 경화라고 해서 메마른 땅 쩍쩍 갈라지듯이 글러브 표면이, 가죽 표면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경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늦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글러브 오일을 발라주는 거예요. 글러브 오일을 계속 가죽에 발라줌으로 인해서 글러브 오일 성분, 그 유분이 이제 오물들을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 글러브를 가죽을 항상 찰지게 최상의 상태를 유지를 해주면서 굳이 표현을 따지면 자동차 엔진과 자동차 엔진 오일의 관계라고 할까요? 엔진 오일을 제때제때 갈아주면 자동차 엔진 수명이 늘듯이 글러브 오일도 정기적으로 글러브에 발라주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최상의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글러브 오일을 바르게 됨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궁금증은 과연 오일을 발랐을 때 무게가 얼마나 증가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건데요. 그건 제가 이번 실험으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좋은 오일은 필요한 성분만을 남겨두고 자연스럽게 마르면서 증발을 하기 때문에 글러브 자체의 무게를 그렇게 남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글러브를 사용하시면 계속 유분이 빠져나가요. 나도 알게 모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무게가 사라지고 또 보충해주면서 무게가 살짝 올라가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글러브 오일을 바르는 부분은 여기 손가락 끝부분이나 포구면, 바닥면 이런 쪽에 주로 바릅니다. 그 이유는 이쪽에 가장 가죽이 데미지를 입기가 쉬운 부분이거든요. 끝부분은 이제 땅끝에 스친다거나 할 때 이런 데 까지거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구면하고 바닥면은 주로 공을 받기 때문에 공이 좀 생각보다 좀 무겁고 실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밥이 스친다거나 해서 이런 쪽에 기스가 나거나 아니면 가죽에 생채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이제 무거운 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뭐 수건을 짜면 물이 나오듯이 유분기가 조금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래된 글러브를 보시면 이쪽이 하얗게 변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죽에서 이미 뭐 마른 오징어에서 뭐 이렇게 물을 짜내듯이 가죽에서 나올 수 있는 유분기가 다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일을 바를 때는 처음을 제외하고서는 이게 떡지게 바르는 게 아니고 주로 이런 손등 부분이나 이런 입수부 쪽에는 거의 뭐 상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오일을 발라주시면 되고 이제 이쪽 바닥 부분과 포구면 그리고 이제 이런 상한 부분 발라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일이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러브 무게가 조금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글러브 전체 밸런스적인 면에서는 크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무거워지게 되면 이제 손목이 처지면서 이쪽으로 무게가 이렇게 되니까요.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쪽으로 무게가 좀 증가를 하더라도 이쪽 부분은 어쨌든 손목 바로 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중심을 이동하는데 힘들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떡지게 바른다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오일 자체 바른 양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내야 뭐 한 460g에서 500g 사이 초경량을 따지신다고 한다면 오일 몇 g으로도 그런 차이를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 정도 오일을 바른다고 해서
막 전체적으로 막 떡지게 바르지 않는 이상은 요거 여기나 이런 데 조금 발라준다고 해서 이렇게 막 밸런스가 많이 틀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길각을 잡을 때 오일을 이제 요런 부분에 도포를 해주고 길각을 잡으면 마치 그 종이에 물을 적시듯이 가죽에 이제 유분이 머금어지기 때문에 촉촉해지면서 길각을 잡기도 굉장히 쉬워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글러브 오일을 쓰게 되는데요. 제가 저한테 던진 원초적인 질문은 글러브 오일을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봤을 때 각각이 추천한 오일들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이 글러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오일들을 다 겪어본 게 아니고 몇 개 쓰다 보니까 아, 이 오일 그냥 괜찮나고 그냥 쓰신 거지, 이번 비교 테스트처럼 여러 가지 진짜 뭐 최고라고 불리는 오일들을 골라놔서 다 발라보고 그러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테스트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글러브 오일을 사용할 때 중점적으로 둔 부분들은 제가 이제 2부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이 오일을 왜 쓰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을 아시고 또 2부와 3부는 이제 또 곧 올라가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글러브 오일이 아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기본적으로만 아시고 또 2부 3부도 또 재밌게 봐주세요.